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워퍼 사이버트론 킹덤 트렉스입니다. 트렉스는 원래 트랜스포머 G1 시즌2에서 처음 등장한 멤버로 굉장히 나르시즘이 강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캐릭터성도 독특하지만 무엇보다 이 날아다니는 자동차라는 컨셉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오토버 멤버 중에서도 꽤나 인기가 좋은 캐릭터인데요. 그 트렉스가 완전한 새로운 금형으로 이번 킹덤 라인업에 등장했습니다.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트렉스의 비클 모드입니다. 굉장히 잘 빠진 파란색의 스포츠카의 모습인데, 자, 옆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앞모습은 이런 모습.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비클의 원본은 쉐보레 콜벳 C3라고 하는 3세대 쉐보레 콜벳이라고 하는데요. 킹덤 버전으로 등장한 이 트렉스는 원본 차량과 흡사한 모습의 오리지널 조형으로 나와준 상태입니다. 완전한 쉐보레 콜벳은 아니고 그거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제 나와준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판권 문제가 좀 있겠죠. 이 뒤쪽에 이렇게 캐논이 들어가는데, 캐논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면은 조금 더 완벽한 형태의 스포츠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쪽 모습이 더 멋있네요. 그래도 조형 자체는 오리지널이지만 이 쉐보레 콜벳에서 느껴지는 그 미려하고 부드러운 곡선, 이런 식으로 앞쪽이라든가 여기 뒤쪽으로 빠지는 이런 곡선이 굉장히 잘 재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쪽에 본넷 부분에는 트렉스 특유의 불꽃 문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지금.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오토봇의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이 트렉스의 이 문양이 뭐 옛날에 나왔던 제너레이션판 왕구라든가 마스터피스 왕구는 여기에 그 노란색 테두리가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원래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그냥 빨간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노란색으로 해줬으면 조금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한 차량의 밑면 같은 느낌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느낌으로 나와줬고, 바퀴도 이런 식으로 아주 잘 굴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바퀴의 힐이 다 이런 식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클 상태에서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앞쪽에 이런 식으로 배기구라든가 옆쪽에도 이런 배기구,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사이드미러도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생각보다 비클 모드 진심인데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번호판 같은 몰딩도 들어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비클 모드가 의외로 진심입니다. 네. 다른 이제 좀 비클은 뭐랄까, 다른 트랜스포머 이제 멤버들은 조금 비클의 소홀한 면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트렉스는 생각보다 진심이네요. 자, 그리고 트렉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비행 모드인데, 자, 보시면은 양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틈새가 있죠. 일단 비행 모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빼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변신하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빼려면은 옆쪽에 따로 그런 틈새라든가, 틈새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라든가 뭐 이렇게 따로 뗄 수 있는 조금 그런 그 돌기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좀 안쪽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잘 안 빠집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빼서 내려준 다음에 자, 옆쪽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반대쪽도 여기다가 이렇게 손톱을 넣어서 자, 이런 식으로 빼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쪽으로 자, 이런 모습으로 자,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팔하고 날개가 이런 식으로 같이 겹쳐 있어요. 여기를 날개만 딱 이런 식으로 해주고, 팔 부분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야,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들려야 되네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돌려주신 다음에,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얀색 파츠가 있죠. 자, 여기다가 여기 틈새다가 이렇게 넣고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올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여기도
손으로 잡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날개가 나오게 됩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자, 그리고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캐논 파츠를 끼워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트랙스의 비행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간단하죠? 네. 원작에서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런 식은 아니지만 약간 원작은 날개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팔 자체가 양쪽으로 빠지면서 날개가 옆쪽으로 돋아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뒷날개도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사실 뒷날개까지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뒷날개까지 충실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런 식으로 이 원작에서 등장한 트랙스 특유의 비행 자동차 모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야. 사실 트랙스가 자동차 상태에서 달리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비행기 형태로 비행기 형태로 날아다니는 게 은근히 작중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오, 확실히 이 모습이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비행 모드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클 모드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트랙스 트랜스폼! 자, 먼저 이 뒤쪽에 있는 이 캐논 부분을 잠깐 분리를 해서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이 부분 지금 좀 미리 빼놨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내려서 옆쪽으로, 자,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내려서 옆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도 좀 뻑뻑한데 보시면은 이 앞쪽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결합이 되어 있고 양쪽에도 지금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으로, 자,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뭔가 되게 굉장히 뻑뻑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떼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굉장히 지금 핀도 많고 지금 접촉부도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살짝 내려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시도록 합니다. 여기가 좀 뻑뻑해서 이렇게 좀 힘을 줘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은 안쪽에 트랙스의 몸통이 보이게 되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여기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그리고 자, 여기 차량의 앞부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힌지가 있습니다. 이 힌지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혔죠. 그리고 이 뒤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는 나중에 결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상태로 두시고, 그리고 자, 팔을 보시면은 이쪽에 날개하고 팔이 따로따로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날개는 위쪽으로, 그리고 팔은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팔을 요 마크가 앞쪽으로 보이도록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손을 이런 식으로 꺼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꺼내주면은 어느 정도 상체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이 아랫부분, 이 본닛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나눠준 다음에, 자, 뒤로 돌리시면은 양쪽에 이런 식으로 판때기가 있습니다. 자, 이 판때기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발이 되는데 이 발을 이런 식으로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데, 자, 차량이 이런 식으로 본넷이 있고 옆쪽에 바퀴가 달린 부분, 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이에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판때기가 좀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본닛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도록 합니다. 보시면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 이런 축관절이 있어서, 축이 아니라 힌지죠. 힌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쭉 다리가 길쭉해집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돌렸던 부분을 끝까지 이렇게 돌려주는데,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복잡한 관절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안쪽에 힌지가 있는데 이 기준에서 이렇게 돌려주고, 그리고 이 힌지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돌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돌려보면은, 자, 이 상태로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아까 빼놨던 이 부분을 완전 닫아주는데, 이쪽에 조인트하고 이쪽에 조인트 그 구멍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주시고,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그 홈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 살짝 이렇게 아주 작은 돌기가 있어요.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이쪽에 여기에 딱 그 홈과 결합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을 맞춰주면은 한쪽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도 이 기준대로 회전을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회전을 이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나중에 돌아갈 때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당겨주고 다시 완전히 돌려주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여기 무릎 쪽에 이 부분을 결합을 시켜주고, 역시나 똑같이 이 돌기에다가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이렇게 180도 돌려주시고, 자, 이제 상체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상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중 힌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돌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 돌기가 여기 이 조인트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빼주고 이런 식으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조인트가 안쪽으로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이 가슴팍을 밀어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접어서 눌러주면은 이런 상태로 고정이 완료가 됩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뒤쪽에 있던 요 백팩을 내려서 이 조인트와 여기 있는 조인트 구멍에다가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조준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백팩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위에다가 아까 빼놨던 요 무기, 이 무기에서 여기 총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고 하얀색 이 무기를 위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고, 이 총은 손에다가 들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들려주게 되고, 자, 변신이 다 됐나요? 자, 확인해보고 이렇게 세워두면은 이렇게 트랙스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생김새가 꽤나 그럴싸합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아주 거대한 등짐이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오, 상당히 꽤나 그럴싸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외형 자체가 꽤나 좋습니다. 프로포션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크기도 적당하고 되게 멋있는데요. G1에서 등장했던 트랙스 특유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트랙스 특유의 빨간 얼굴, 지금 얼굴이 되게 빨갛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자,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되게 빨갛고, 자세히 보시면은 눈 안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또 몰딩이 있어요. 근데 일단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거기다 도색 미스도 없이 아주 깔끔하고, 이거 역대급으로 미남인 것 같은데, 역시나 나르시스트가 될 만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뭐 가슴팍에 있는 이런 장식, 지금 오토봇 마크가 이렇게 거대하게 들어가 있고 몰딩도 굉장히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 양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팔에 있는 이런 마크라기보단 배기구 같은 느낌이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도색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에도 이렇게 도색도 깔끔하고, 자, 그리고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다리인데, 사실 그냥 이 상태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요 발이 좀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보시면은 제 거는 그나마 얘가 잘 버티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헐렁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파손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딱 보더라도 조금 발목 부분이 좀 허술해 보이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 트랙스의 점수를 조금 뭐랄까 낮게 주는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좀 뻑뻑하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자립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건 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프린팅, 요게 지금 제품 일련 번호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F0680을 써있는데, 이거를 왜 이쪽에다가 해놨는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 로봇 모드 상태일 때 안 보이는 부분, 뭐 엉덩이라든가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 거기다가 이 마크를 박으면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여기 허벅지라든가 뭐 어쨌든 이게 다리 앞쪽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엔 사실 저 이거 샘플이 잘못 왔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뭐 아세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지웠으면 싶네요. 이게 지금 살짝 긁어주면 왠지 지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트랙스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리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전체적인 모습은 확실히 G1 스타일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나온 트랙스가 킹덤 쪽 라인업으로 나왔지만 사실 킹덤 본편에는 등장하지 않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냥 G1 재해석 제품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라든가 이 등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런 부분까지 G1 스타일대로 되게 잘 표현해준 것 같은데, 예전에 등장했던 트랙스의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완구와 그 마스터피스 그 사이에 있는 느낌으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완구라고 하기에는 그전 제너레이션 디럭스 버전은 좀 짤막했죠. 그리고 마스터피스는 굉장히 늘씬하고 딱 그 중간 사이즈의 그런 프로포션을 가진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확실히 예전에 나온 제너레이션판도 좋았지만 그 제너레이션판 트랙스와 비교해보면은 비율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상태에서 좀 가동을 살펴보면은, 자, 머리는 일단 이 백팩 때문에 좀 가동을 하기 쉽진 않지만 볼관절이라서 자유롭게 가동이 되긴 하는데, 자, 이 트랙스 뒤쪽에 변신기믹 때문에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회전시키면 뒤쪽에 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가동폭이 딱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은 되고요.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60도 회전은 아주 간단하게 돌려줄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딱 정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만 보시면은 이쪽에 팔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관절,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직한 90도 정도로 꺾을 수가 있고요. 물론 손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손은 이런 식으로 열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따로 돌아가진 않고요. 자, 그리고 허리가 일단 돌아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360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딱히 앞뒤로 움직이거나 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신에 보시면은 이게 스커트가 있는데 이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데, 일단은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가동이 가능하고요. 뒤쪽으로는 딱 이 정도까지인데 사실 등집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관절 자체가 딱 이 정도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디럭스급이라 지금 보시면은 라쳇 관절이 적용될 만한 그런 관절로 되어 있는데 딱히 라쳇은 느껴지지 않네요. 그냥 일반적인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쪽엔 되게 절묘하게 지금 축관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보면은 이거 가동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쏙 돌려주면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동하기 전에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여기가 사실 고정이 안 돼요. 이쪽에 돌기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을 시켜도 가동하다 보면 금방 빠집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면은 무릎도 정직한 90도 정도로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의외로 많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좌우로도 살짝살짝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접지를 위해서 옆쪽으로도 꽤 많이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트랙스의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역시나 디럭스급답게 일반적인 1:144 건프라와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킹덤 트렉스 리뷰였습니다. 비록 킹덤에는 등장하진 않았지만 G1 시절의 모습을 굉장히 잘 재해석한 모습으로 나와줘서 이 G1 오토봇 멤버들을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구매품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에 더해서 예전 제너레이션판 아니면 유나이티드 판처럼 파란색이 약간 메탈릭이 들어간 버전으로 나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네. 이 트렉스의 금형을 활용해서 이제 생놀이인 로드레이지도 발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로드레이지는 현재 타겟 한정 발매품입니다. 나중에 꼭 구하게 되면은 바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